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5년 1회 전기 산업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조명 쪽에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일단은 기본식은 이제 A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펀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요 조명 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넘기면 됩니다. FU가 AT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다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일단 요 면적은 24에 12고요. 그 다음에 조도는 300. 그렇죠? 이거는 300. 그리고 D는 이제 관광 고산율인데 유지율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죠. 얘는 n분의 1. 보수율분의 1 혹은 유지율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 D는 0.8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광속은 전광속이 6000. 그리고 조명률은 50%. 0.5. 네. 해서 이제 등기구를 구하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36등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요 광속을 등기구 하나에 대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램프 하나로 보느냐에 따라 좀 이제 그 계산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32W 이등용 형광등을 사용한다라고 전광속 6000에 32W 이등용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이 6000은 등기구 하나, 그러니까 32W 이등용에 대한 이제 전광속이라고 이제 보시고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일을 나누시거나 이러면 이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이제 삼성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장 전류를 구하십시오. 네. 고장 전류를 구하는 거는 오음법이라는 게 있고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번에 기사 시험에 오음법으로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요 풀이는 오음법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오음법으로는 단락 전류를 전압을 이제 임피던스로 이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책에는 이제 그렇게 계산했던 거고요. 그럼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번 해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로는 일단은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퍼센트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통을 통일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는 발전기하고 변압기가 다 1000kVA로 나왔으니까 요거는 일단 1000kVA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고장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이제 기준 전격 전류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요걸 이제 구하면 되죠. 요걸 이제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왔어요. 리액턴스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발전기는 퍼센트 리액턴스가 만 기준일 때 20, 변압기는 만 기준일 때 10. 근데 배전선로가 어떻게 나왔냐면 20 플러스 J에 25.5 이렇게 나왔죠. J에 25.5. 그래서 요거를 이제 퍼센트 값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20은 퍼센트 저항으로 바꾸시고 요 25.5는 이제 퍼센트 리액턴스로 바꾼 다음에 아까 이제 발전기하고 변압기가 다 퍼센트 리액턴스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요거 다 더하고 그다음에 요걸 퍼센트 임피던스로 퍼센트 저항으로 한 거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지금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퍼센트 저항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퍼센트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10V 자승의 기준 용량에다가 저항값을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기본식은 이거랑 이제 다 동일하고. 그럼 전압이 아까 얼마인가 봤더니 22kVA라고 했으니까는 전압은 22의 자승 이렇게 될 거예요. 기준은 아까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만이라고 했으니까 만, 셋, 넷. 그죠? 얘도 키로고 얘도 키로니까는 단위 환산에 대한 10의 3승 이런 건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곱하기 저항은 얼마라고 했냐면 20이라고 했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1.32가 나와요. 퍼센트.
이제 배전선로에서의 퍼센트 리액턴스 값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식은 동일하고 저항 대신에 리액턴스 값만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10에다가 22의 자승에다가 만에 25.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계산기로 누르면 52.69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요거랑 퍼센트 저항값하고 리액턴스 값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나왔던 발전기하고 변압기 리액턴스 이제 더하셔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41.32의 자승에다가 플러스 52.69에다가 아까 이제 발전기하고 변압기가 10하고 20 그렇죠? 플러스 20 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우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92.44가 나와요. 계산기 이제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다 했죠? 따라서 그럼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고장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92.44에다가 100에 전격 전류는 전압을 이제 용량에 대해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만을 3, 4기니까 루트 3배에다가 전압은 아까 얼마였냐면 22였죠. 지금 다 22 집어넣은 거잖아요. 전압 대신에. 하면 이제 이렇게 전격 전류 값이 나올 테니까. 해서 이제 고전 전류를 구하면 얘도 이제 동일하게 책에 있는 것처럼 283.91이 나오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이렇게 한번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봤고요. 기사에서 이제 오음법으로 구하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는 퍼센트 임피던스로 구하지 말고 오음법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산업기사 문제지만 한번 오음법으로 이제 풀이는 해놓은 거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3번 문제입니다. 뭐 이 그림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다 이제 그래프가 4시간 단위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4시간, 8시간, 12시간, 16시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로축에는 이제 각 시간별로 얼마만큼의 소비 전력이 발생했는가를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1번 문제를 보죠. 부하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전력은 이제 하루에 대한 거니까 하루 전체 사용한 전력을 몇으로 나누면 되냐면 이제 24로 나누면 이제 평균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루 동안에 사용한 총 전력이 얼마인지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시간 단위로 잘려 있었고. 이 그림이 하나, 둘, 셋, 뭐 하나, 둘, 셋, 넷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4, 8, 12, 16, 20, 24. 그렇죠? 그래서 뭐 이쪽으로 뭐 20. 여기는 뭐 30. 여기는 50.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니까 하루에 사용한 평균 전력은 이 면적을 이제 다 계산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가로 세로를 하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4 곱하기 20. 그렇죠? 그럼 이게 나오겠죠. 요거는 4 곱하기 30. 그럼 요 면적이 나올 테고. 여기는 또 4 곱하기 50. 그래서 보면 이제 4는 이제 계속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4는 이제 계속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력량을 다 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4를 곱하면 이제 식이 되는 거죠. 일일이 다 해도 되고. 그래서 해보면 하루 동안 사용한 게 이 면적이니까는 20에다가 30에다가 50에다가 60에다가 그다음에 또 얼마예요? 40하고 20 뭐 이렇게 하면 거기다 이제 4를 곱하면 전체 면적이 나온다 이거죠.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뭐 각각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면적을 얼마로 나눈다고요? 24로 나누면 이제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는 36.67 킬로와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1부하율은 어떻게 될까요? 1부하율은 어떻게 될까요? 부하율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합평체 이렇게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평균 전력, 최대 전력. 평균 전력은 우리가 여기서 구했어요. 그렇죠? 최대 전력은 뭐냐면 하루 동안에 사용한 전력 값 중에 언제가 가장 클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는 20kg 쓴 거고요. 요 시간대에서는 30kg를 썼죠. 요 12시서부터 4시 사이, 16시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전력을 썼냐면 60만큼의 전력을 썼으니까는 이때가 가장 큰 전력을 사용한 때이죠. 그걸 이제 최대 전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하율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 36.67을 최대 전력이었던 60으로 나누면 곱하기 100은 하셔야죠. 그럼 이제 부하율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1부하율을.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요거는 61.12가 나오네요.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수용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수용률식이 뭐예요? 수최설이죠. 최대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최대 전력은 아까 이제 앞에서 했듯이 이제 60. 설비 용량은 이제 그래프로서는 안 나오고요. 그 문제를 보면 다시 3번 문제 보세요. 가로가 있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이제 가로하고 이 공장의 부하 설비 용량은 80이다 라고 했으니까 설비 용량이 얼마라면 80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률을 구하시면 돼요. 얼마냐면 75%.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넘어가시고 4번. 50A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하고 있는 간선이 있어요. 굵기가 10인데 이 간선에 접속한 분기 회로의 굵기가 6일 때 분기 개폐기는 분기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거죠. 간선이 있어요. 간선에 이제 차단기가 달려 있고 이제 간선으로부터 선을 이제 분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분기선에도 차단기를 달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에 차단기를 달 수 있을까요? 차단기를 달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보면 이 간선에 대한 과전류 차단기는 용량이 얼마냐면 50A예요. 기본적으로는 원칙상으로는 3m 이내에 분기 개폐기 그러니까 분기되는 선로에 대한 차단기를 다셔야 돼요. 원칙은. 근데 3m를 초과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런 게 가능하냐면 기본적으로 3m지만 언제 가능한 거냐면 만약에 요 간선에 설치한 이 과전류 차단기 용량의 35% 그러니까 0.35를 곱해요. 0.35를 곱해요. 요 전격 차단기 용량의 전류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 분기 회로에 흐르는 허용 전류 값이 요 분기 회로에 흐르는 허용 전류에 대한 값이 요 간선 차단기 전격의 0.35보다 크다면 그러면 3m를 초과한 8m 이내에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만약에 이 선에 흐르는 허용 전류 값이 간선에 설치한 이 차단기 전격의 0.5보다 크다면 그러면 3m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3m지만 3m를 초과한 그 이후 2매 거리상에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보세요. 얘가 이제 50짜리죠. 50짜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단해서 6mm 전선을 금속관에 넣었을 때 허용 전류가 얼마냐면 3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선의 허용 전류가 34A인 거죠. 그래서 34A를 50A로 나눠보세요. 그럼 이제 얘가 얼마냐면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68 나와요. 0.68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34A라고 하는 허용 전류는 50A랑 비교를 해보면 50A의 68% 정도가 34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얘가 34A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34A가 나왔는데 1차에는 원래 50 전격이 50이었죠. 여기다가 0.68을 곱하면 그렇죠? 0.68을 곱하면 3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5보다 큰 값이죠. 그러니까는 그 문제에서는 0.5보다 큰 허용 전류치를 가졌기 때문에 얘는 3m를 초과한 임의의 거리에 차단기를 시설하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입니다. 5번. 뭐 신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네,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저희는 네, 좀 설명이 좀 필요하거나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뭐 그냥 단답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6번이에요. 삼상 3선식 전로에 연결된 삼상 평행부하가 있어요. P점이 단선됐다고 할 때에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 이제 삼상 3선식이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가 P점이죠. 여기가 끊어졌어요. 얘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끊어졌으니까 없는 거죠.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럼 이제 삼상부하가 이제 무슨 부하가 됐냐면 단상부하가 된 거죠. 이 저항은 이제 다 R이었고. 그럼 이제 얘가 한 선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쪽 부하는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랑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직렬로 연결하고 얘는 이제 병렬로 연결된 이제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에 대한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고 이런 모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R이고 이쪽 합성 저항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에 대한 합성 저항값이 R과 2R을 병렬로 연결하는 거니까 R 플러스 2R분의 R 곱하기 2R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3R이고 위에는 2R 자승이니까는 결국에는 3분의 2R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R,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단상이었을 경우에 이제 부하 값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력을 어떻게 구하시냐면 P라고 하면 얘는 이제 뭐 VI나 I 자승이 R이나 아니면 이제 R분의 V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V 자승. 그렇죠? 지금 이제 6번 문제는 어떤 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냐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기존에, 삼상으로 연결되어 있던 부하가, 삼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P점에서 끊어져서 이제 단상부하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삼상부하와 이렇게 끊어졌을 때의 단상부하에 대한 전력의 비를 물어본 거예요. 6번 문제는. 그러면, 단상이었을 때 일단, 전력이 얼마인가 한번 보죠. 여기는 이제 2라고 이제, 전압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요 V 대신에 2를 갖다가 쓸게요. 그럼 단상일 경우에 대한, 요 전력에 대한 값은, 원래 이제 R의 2의 자승이 되는 거죠. 근데, 요 부하 저항에 대한 값이 아까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던 거냐면, 3분의 2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2로 곱하는 거죠. 3분의 2 R의 2의 자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R분의 이제 V 자승이 P라고 한다면, P로 놓을게요. 요거를 그냥 P로 놓으면, 요걸 P로 놓으면,
얘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2분의 3p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상부하일 때. 그렇죠? 그러면 선이 끊어지기 전에 삼상부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상부하일 경우에는. 식은 똑같은데 아까 요거는 이제 단상에 대한 거였죠. 그렇죠? 네, 요거 이제 단상에 대했던 거고 삼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다 3배를 하면 되죠. 삼상이는 3배, 3배, 3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이 끊어지기 전에 삼상부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배의 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P라고 했으니까는 3배의 P가 되는 거예요. 그 B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P1 나누기 P3는 2분의 3P의 3P가 되는 거니까 요거 날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요거 이렇게 나뉘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2분의 1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넘기면 결과적으로 이제 P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P3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끊어진 후의 전력은 끊어지기 전 전력의 2분의 1만큼이다. 이제 뭐 그게 되는 거죠. 해서 이제 6번에 이제 그렇게 이제 풀이가 이제 된 거예요. 단선전 소비 전력에 비해서 이제 2분의 1배만큼이 된다더라. 뭐 그런 거죠. 7번. 이전력계법이죠. 이전력계법. 예. 그래서 7번 1번 보면 전압계와 전류계를 적당한 위치에 부착해서 도면을 완성하십시오. 예. 전압계랑 전류계를 연결하는 팁은 전압은 전위차, 그쵸? 전압은 차죠. 예. 요 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하나만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2개가 있어야지 어떤 차를 알 수 있는 거니까는 전압계는 선 사이에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전류계는 전류의 흐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걔는 선 하나에다 연결을 해야죠. 그래야지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렀는지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7번은 이제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2번. 유효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이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은 그 W1과 W2에 대해서 2개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W1이 6.57이고 W2는 4.38이니까 10.95가 되겠죠. 뭐 이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아니, 여기 두 번째네요. 여기 첫 번째고 여기 두 번째. 요거는 세 번째. 비상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비상전력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루트 3배의 VI로 구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유효전력으로 이제 구할 수도 있는데 전압하고 전류가 나올 때에는 이 방식으로 푸시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 이렇게 이걸 이 W1과 W2에 대한 전력으로 비상전력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이 좀 안 맞는 오차가 좀 심한 경우가 있어서 네, 원래는 이제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풀이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전류나 전압이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또 관련된 식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문제에서는 전압하고 전류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루트 3배에다가 전압이 220에 전류는 30.41 이거 비상전력이 몇 kVA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는 볼트고 얘는 암페어죠. 킬로로 바꾸고 싶으면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1.59가 나온대요. 이렇게. 4번 역률은 어떻게 될까요?
역률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인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여기가 피상전력이고 유효전력이고 이제 무효전력인데 이게 이제 코사인이니까 피상분의 유효에 대한 값으로 구할 수 있죠. 피상은 얼마였어요? 11.59. 유효는 얼마였냐면 10.95. 그래서 푸는 거죠. 퍼센트로 물어봤나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0. 그러면 94.48%가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5번입니다. 5번. 전동기로 30m/m의 속도로 관상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원래 이제 전동기의 출력을 구하는 거는 이제 6.12의 효율의 무게를 얼마만큼의 속도로 올릴까요? 이제 뭐 이런 건데,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얘는 톤이죠. 단위가. 그리고 요거는 단위가 m/min이에요. 분당인 거죠. 만약에 초당이면 6.12 대신에 위에다가 이제 9.8을 이제 곱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구하시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m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반대로 넘기면, v에 6.12 이타의 p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얘는 30이라고 했고, 효율은 종합효율이 0.85. 그리고 아까 앞에서 10.95라고 했죠. 킬로와트 효율전력. 여기 계산하면 킬로와트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킬로그램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0을 더 곱해서 단위를 환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킬로그램이 될 테니까. 그렇죠? 1000kg가 1톤이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요거는 898.73 kg이 나온다더라. 이제 뭐 그런 겁니다. 8번 피뢰기 속류와 제한전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뭐 전력 시간에도 많이 보셨을 테고, 속류는 이제 대지로 흐르는 전류죠. 정상 전류죠. 상용 주파수에 대한 전류니까. 제한전압은 피뢰기가 처리하고 남은 전압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뢰기 단자에 남게 되는 충격 전압이다. 9번 최대 효율을 계산하십시오. 일단 효율은 어떻게 구하죠? 효율 이타는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값이니까 철선 플러스 동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최대 효율을 구하려면 최대 효율시 부하를 여기다 이제 곱하셔야죠. 이렇게. 철소는 부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두고, 요거는 이제 m에 쳐서 이렇게. m을 구해야 되겠어요. m이 뭐냐면 최대 효율시 부하입니다. 최대 효율시 부하 m은 어떻게 구할까요? m은 동선분의 철선의 루트를 씌우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최대 효율이 나올까요? 그거는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입니다. 라고 우리가 필기 시간에 여러 번 하셨을 테니까. 그때 요 m이 최대 효율시 부하인 거잖아요. 제곱이죠. 여기가 최대 효율시 부하니까는 넘기고 제곱도 넘어가면 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최대 효율시 부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동선은 얼마라고 했냐면 2.4라고 했고 철소는 1.6이라고 했네요. 2.4에 1.6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0.8165 이렇게 나온대요.
이제 여기 나오는 0.816을 이제 어디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죠. P는 얼마냐면 요거 킬로와트예요. 출력이니까 200에다가 200 용량은 200인데 역률이 얼마냐면 80%니까 여기다가 이제 0.8을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200 곱하기 0.8을 하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M은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철소는 1.6에 동소는 2.4에다가 여기도 요거 제곱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저희 풀이처럼 어차피 이놈하고 요놈은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2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2배의 철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거에 제곱을 하던가, 이거에 2배를 하던가, 그렇죠?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요거보다는 이게 더 식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식을 좀 정리를 했어요, 저희는. 결과적으로 식을 다 이렇게 쓰면 이제 200 0.8165에다가 200 곱하시고 0.8을 한 다음에 밑에다가도 이제 0.8165를 하고 200을 곱하고 0.8을 하고 더하기 2배의 철소니 1.6 이렇게 곱하기 200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표현이 다 있으니까 책에. 그러면 이제 97.61이 되겠더라. 이제 뭐 그런 거죠. 넘어가죠. 10번. 어, 10번 문제는 네. 부하 L하고 L1과 L2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대요. 그랬을 때 이제 그림이 뒤에 있네요. 네, 그렇게 연결을 했대요. 콘덴서도 연결하고 그때의 합성 용량과 역률과 콘덴서 용량을 구하십시오. 이제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번 문제가 이제 부하 L1과 L2의 합성 용량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네, kVA를 이제 구하는 거고요. 일단은 L1은 용량이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부하 값을 좀 봐야 되겠어요. L1은 180kW에 역률이 60%래요. 코사인 세타가 60인 거고, L2는 어떻게 나왔냐면 유효 전력이 120하고 무효가 160.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이랬을 때 1번 문제가 합성 용량을 구하십시오. 네. 합성 용량 어떻게 구할까요? 네. 아까 뭐 직각삼각형 똑같은데, 요게 L1이 이만큼이 있고 L2가 이만큼이 있는 거죠. L1이 있고 L2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L1은 얼마였냐면 여기는 뭐 180. 그리고 여기는 120 kW.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유효 전력이고, 이제 여기가 피상 전력이고, 이제 여기는 무효 전력이죠.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요 피상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밑변 자승에다가 이제 높이의 자승 해가지고 제곱 해가지고 이제 루트를 씌우셔서 구하셔야 되는데, 무효분이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L1과 이제 L2로 나뉠 거 아니에요. 네, L1하고 L2로 나뉠 텐데, L2는 얼마라고 했냐면 이게 나왔죠. 160 kVAR. 근데 이제 L1이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는 L1에 대해서 이제 무효분을 계산을 하셔야죠. 무효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피상분이 나왔으면 피상분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무효분 사인 세타를 이제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1에 대한 무효분을 한번 해보면 이제 유효분은 이제 180이라고 했고요. 아까 역률은 60%라고 했죠. 0.6. 네. 코사인 0.6이면 사인 0.8이죠. 그랬을 때 L1이 얼마냐면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두 개 더했을 때 400이라고 그랬으니까는 240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유효분은 300. 네.
무효분은 400. 그럼 피상분은 얼마예요? 500 되겠죠. 왜냐면 3, 4, 5잖아요. 그쵸? 예. 아니, 뭐, 제곱 하셔도 마찬가지고. 300, 400, 그래서 루트를 씌우시면 500이 나오겠죠. 그쵸? 예. 3번, 네. 합성용률을 90으로 개선을 하고 싶대요. 네. 그때의 콘덴서는 얼마짜리를 달면 될까요? 콘덴서 용량을 구하시는 식은 이제 P의 기본식은 이제 탄젠트 세타 1의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뭐 이렇게 하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여기 나오는 P가 단위가 킬로와트죠. kVA 아니에요. 킬로와트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구해요. 저희 책에도 이제 구했죠. 그래서 탄젠트라고 하는 게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네.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구하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이제 사인 세타 이제 그걸 이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제 풀었던 건데 만약 계산기를 조금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면 요거보다는 요 탄젠트 요 세타를 구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걔가 지금 0.6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크 코사인 0.6이라고 하면 이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계산기에 보면 보통 시프트 키 누르고 코사인 키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아크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식이 조금 더 편해져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요렇게 한 식은 책에 있으니까는 책에 없는 식으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하면 결과적으로 Q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킬로와트는 아까 300이었죠. 앞에 300에다가 곱하기 가로 하시고 탄젠트 하시고 코사인의 아크의 0.6을 탄젠트의 아크 코사인의 0.9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기를 누르면 요거보다 훨씬 계산이 좀 간단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 연습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집어넣다가 실수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계산기 잘못 누르시면 어쨌거나 이렇게 계산하든지 아니면 책에 있는 대로 계산하든지 계산을 하시면 254.7이 나와요. 11번입니다. 11번은 그림을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지우고 띄워야 되겠다.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건가? 일단 직입기동이죠. 그 산업기사에서는 와이드 타기 동사는 안 나오고요. 직입기동 아니면 정역운전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인터로까지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일단 베이스는 직입기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알죠? 그래서 그냥 선 3개 들어가서 전동기를 기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산업기사치고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파트를 좀 나눌 건데 이렇게 좀 나눌게요. 여기가 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 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서 요 가운데 거를 빼면 그냥 직입기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PB2 누르면 이 기동되고요. PB0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기동할 때는 빨간색이고 멈춰있을 때는 녹색이고 뭐 요런 정도까지는 그냥 이제 직입 기동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그냥 직입 기동이라고 치고 요 가운데 거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직입 기동이라고 치고 없는 접점들 한번 쭉 연결해 보면 그냥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전동기에는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기유지. 전동기 2개거나 정역기동일 경우에는 인터로.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PB2를 누르면 여자 돼서 자기유지 되고 기동하고 움직이면은 빨간 거, 멈춰 있으면은 녹색 등. 그 앞에 동작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동작 설명 읽어보면 첫 번째가 PB2를 누른 후에 놓으면 MC는 자기유지되며 MC에 의해서 전동기가 운전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PBT를 누르면 여자가 되고 눌렀다 놨을 때 자기 유지되면서 전동기가 도는 거죠. 두 번째 읽어보면 정지를 누르면 PB1을 누르면 MC는 소자되죠. 얘가 이제 누르면 떨어지니까 소자가 되고 운전 중인 전동기는 정지가 되겠죠. 끊어졌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동작 설명을 읽어보시면 전동기가 운전 중이면은 녹색, 빨간색, 정지되면 녹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설명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 이제 뭐가 달렸냐면 EOCR이 달렸죠. 그러면서 동작 설명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건데 과부하에 의해서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동작이 되면 운전 중인 전동기는 동작을 멈춥니다. 일단 거기까지. 얘가 동작을 하면 얘가 멈춰야죠. 그럼 신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죠. 여기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작을 해서 끊어야 되니까는 최초의 접점은 B접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동작이 되면 벗겨지니까는 이제 신호가 끊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됐고. 전동기는 동작을 멈췄죠. 지금 그래서 하면 멈추고 X1 릴레이가 여자가 된대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가 여자가 되어야 하니까 근데 무엇에 의해서 여자가 되는 거냐면 EOCR에 의해서 여자가 되는 거죠. EOCR이 동작하면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는 거니까. 그렇죠? 얘가 붙으면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X1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X1 릴레이 접점에 의해서 얘가 동작을 하는 거죠. X1 접점에 의해서 얘가 얘에 의한 게 아니고 이거 접점에 의해서 얘가 동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X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까지 됐어요. X1 릴레이에 의해서 경보벨이 울린다. 얘가 경보벨이죠. 그 다음 거. 경보벨 동작 중에 PB3를 눌렀다 놓으면 X2 릴레이가 여자가 돼서 경보벨이 멈춘다. 여기에서 얘가 지금 이제 붙어서 경보벨이 울리고 있는 도중에 PB3를 누르면 X2에 의해서 얘가 멈추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되냐면 얘가 동작 중이니까 선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이 다음에 얘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PB3를 누르는 거니까. PB3를 누르면 얘가 여자가 됐죠. 눌렀으니까 여자가 되면 그때 경보벨의 동작은 멈춰야 돼요. 경보벨의 동작은 멈춰야 되니까 이쪽에 X2에 대한 B접점이 있어야 되겠죠. 동작했을 때 멈춘다라는 것은 B접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동작할 때 멈추려면 일단은 B접점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PB3를 누르면 X2가 여자가 되면서 벨이 멈추는 거죠. 그렇죠? 눌렀다가 놓았을 때 계속 이제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여기에도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자기 유지 접점이 필요한 거죠. X2. 하고 전동기가 기동이 되는 건 아니죠. 뭐 이거 눌렀다고 이쪽을 건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복귀가 되면 X1, X2 릴레이가 소자가 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복귀가 되면 여기 이제 EOCR이 복귀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동작했을 때는 얘가 이제 붙어 있다라는 건데 EOCR이 복귀가 되면 얘가 떨어지죠. 얘가 떨어진다는 것은 X1이 소자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얘도 다시 A접점으로 원상복귀하는 거니까 이 밑에도 다 원상복귀가 된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죠. 여기가 조금 어려웠죠. 한 번으로 안 될 테니까는 조금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는 그냥 지입기동 100원 아니었고 여기 EOCR에 의해서
얘가 동작하고 여자가 되고 얘가 여자가 되면 벨 울리고 요 X2에 의해서 소리 끊기고 뭐 이제 그런 거 기본 패턴만 좀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은 넘어가겠고요. 12번입니다. 12번. 주어진 도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거기 뭐 1번부터 8번까지 약호하고 이제 우리만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그냥 쓰시면 되는 거니까, 뭐 1번, 뭐, 6번, 4번, 뭐 이 정도는 뭐 쉽게 이제 하시는 부분이고요. 조금 이제 중간 난이도가, 이제 7번하고 8번하고 5번. 그리고 조금 이제 더 이제 높은 난이도가 이제 2번하고 3번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2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51부위잖아요. 전압이 낮을수록 동작 전류가 이제 같이 낮아지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3번은 이제 한류 계전기 같은 거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 이제 ZCT는 이제 영상 변류기잖아요. 그래서 SC하고 이제 뭐 OVGR 이런 거랑 같이 결합해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제 5번에 영상 전압계 같은 거 이제 들어가는 거고, GPT 밑에, 그래서 뭐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 2번 문제를 보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뭐 기사에서도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제 비율차동 계전기를 이제 결선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여러 번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은 잘 해두시고, 일단 중요한 부분은 변압기와 여기 나오는 이 CT는 결선을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위상이 다르면 안 되니까, 위상이 다르면 오동작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델타 결선이면 여기는 이제 Y 결선으로, 여기가 Y면 여기 이제 델타 결선으로 해서 위상을 이제 갖도록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델타일 경우에는 여기를 Y로, 여기는 Y가 있대, 여기 Y일 때는 여기 델타로 결선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결선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어쨌든 세 개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접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RST니까는 여기도 RST 친절하게 나왔죠. 그래서 하나씩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R이 있고, S가 있고, T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델타도 마찬가지죠. 델타도 이제 두 개씩 이 선 하나로 연결하는 건데, 처음에 연결했던 게 돌아서 이제 다시 마지막에 왔을 때도 처음하고 똑같은 점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연결했죠. 가서 또 두 개 연결했죠. 또 가서 또 두 개 연결한 다음에 다시 시작한 부분으로 갔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RST 하나씩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R, 여기도 S, T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이거 서로 이제 위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반대 결선을 사용한다. 30도만큼 위상차가 나는 것들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뭐 그거 기억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이제 뭐 AS하고 VS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왜 쓰시는지, 뭐 한 대의 전압계와 전류계로 삼상에 대한 걸 이제 측정하려고 이제 한다, 이제 뭐 그런 거니까, 기사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한 내부 결선을 하십시오라는 이제 문제까지도 있긴 한데, 산업기사에서는 나왔었나요? 뭐 거기까지는 약간 좀 과하니까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억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13번입니다. 13번. 13번도 그림으로 설명드려야 되니까 좀 지울게요. 13번은 논리 회로가 나왔는데, 전개하래요. 논리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논리식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파트를 좀 요것도 좀 나누셔야 되는데, 첫 번째 파트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파트예요. 여기가 이게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여기가 두 번째 파트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파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는 이제 오어죠.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오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엔드라고 부르죠. 논리식으로 표현할 때 오어는 이제 더하기로 표시를 하고, 엔드는 이제 곱하기로 표시를 해요. 여기 나오는 not 부정은 위에 발을 씌우는 거죠. 그럼 식을 한번 써보죠.
라는 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 이제 5가 있어요. 그래서 A하고 더해야 되는데, 뭘 더하는 거냐면, A하고 여기 쭉 따라가 보면 X가 있죠. 그래서 X랑 A랑 더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랑 곱하는 건데, 뭘 곱하는 거냐면, D의 바랑 곱하는 거죠. 여기까지 넘어오면 D의 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한 게 뭐냐면 X죠.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A 플러스 X 곱하기 D의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B랑 더하기 Y를 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네. 그거랑 곱해야 돼요. 뭐랑 곱하는 거냐면 X랑 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Y는 걔가 Y인 거니까 B 플러스 Y에 곱하기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기고 얘도 이제 곱하기니까. 그러면 C 더하기 Z인 거죠. 그거랑 뭐랑 곱하는 거예요? Y랑. 그러면 이 식은 Z는 C 플러스 Z에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쭉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Y잖아요. 이 Y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X가 있죠. 여기 나오는 X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식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Z는 요거니까는 C 플러스 Z에 곱하기 Y인데 Y가 이거죠. 그러면 가로에 B 플러스 Y에 곱하기 X인데 X가 뭐냐면 A 플러스 X 곱하기 D의 부정이다.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출력 Z에 대한 논리식을 이제 A, B, C, D 라고 하는 입력 요소가 모두 나타나도록 이제 전개가 된 거죠. 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하는가만 이제 보시면 되겠죠. 14번. 전로의 절원 저항에 대해서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이건 뭐 필기 시간에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150부터 이제 해가지고 400까지는 0.1, 0.2, 0.3, 0.4 뭐 이렇게 쓰시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접지식하고 비접지식 선로 간의 전압은 접지식은 이제 전선과 대지 사이, 비접지식은 이제 전선과 그 전로 중 임의의 다른 전선과의 전압이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Y갈선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얘는 이제 대지에 이렇게 접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성선하고 다른 선 간에 걸리는 전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선과 선끼리의 전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접지식, 이게 비접지식.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보통 이제 비접지식은 델타인데 개념이 이제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이 얼마일까요? 네. 절연 저항을 이제 물어본 건데, 절연 저항은 네, 그 누설 전류 값으로 이제 나누신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전압은 나왔어요. 전압은 얼마냐면 사용 전압이
2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누설전류값만 알면 대입해서 이제 구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누설전류에 대한 값은 공급전류의 2000분의 1인데 한 조당 2000분의 1이어서 근데 단상일 경우에는 그냥 한 산당 2000분의 1 이런 거랑 개념이 똑같아요. 단상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공급 전류가 30A라고 했으니까는 30A에 대해서 2000분의 1인데 요거는 이제 한 산당인데 문제에서 한번 어떻게 물어봤냐면 두 선을 총괄한 거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누설 전류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0.03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0.03을 계산을 하면 그러면 6666.6666 현재 저령 저항값이 나온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죠. 15번은 이제 뭐 공통접지, 뭐 보통 이제 건물들, 서울에 있는 건물들은 공통접지를 많이 하죠. 좁으니까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장점하고 단점을 뭐 쓰십시오. 이제 나온 거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G3에 대한 접지 저항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G1이 있고요. G2가 있고 G3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얘가 15ohm이고 여기는 25ohm이고 여기는 30 이렇게 나온 거고요. 설명해 보면 G1, 2, G2, 3, G3, 1 이게 나왔는데 걔가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G1 얘가 이렇게가 G1, 2인 거예요. G1, 2고 그 저항값이 25ohm이라는 거죠. 네. 그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G2, 3는 얼마냐면 G2, 3는 35ohm인 거고요. G3, 1은 15ohm 상태죠, 지금. 그때에 요거 G3에 대한 접지 저항 값이 얼마일까요? 요거에 대한 접지 저항 값이 얼마일까요?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그 두 개를 합한 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는 이제 뭐 2분의 1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구하는지만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는 다음에 조금 이제 뭐 좀 여유가 될 때, 지금은 좀 시간이 촉박해서 여유가 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일단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G3를 구하고 싶으면 G3와 상관없는 거를 빼고 나머지 두 개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G3와 상관없는 건 뭐냐면, 요거는 G3는 요거랑은 상관 있고요. 얘는 상관없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G1, 2를 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하는 거죠. G2, 3하고 G3, 1은 더해요. 그러니까 G3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랑 상관없는 놈을 빼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 더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G2, 3는 얘는 20.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G1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G1을 구하고 싶으면 그거랑 상관없는 값. G1을 구하고 싶으면 이거는 1 들어있고 1 들어있죠? 요거 G1이랑 상관없는 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G2, 3을 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G1, 2하고 G3, 1은 더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2로 나누면 되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제 그 설명도 나와 있고요. 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20이 나온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17번 마지막 문제고요. 축전지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축전지 용량은 이제 보수율분의 1에다가 용량 환산 시간에다가 이제 부하 전류만큼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니까
보수율이 경련 용량 저하율하고 보수율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0.8이고요. 환산 시간은 1.29. 부하 전류는 안 나와서 구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구해야 돼요. 부하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용량을 이제 전압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설비 용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110V형이에요. 전압은 이제 110인데 110V형에 100W가 18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60W가 25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의 부하 전류 값은 30A가 나온대요. 여기다 30 대입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식을 다시 한번 보면 0.8분의 1에 1.2에 곱하기 30 이렇게 계산기를 누르면 45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5년 전기산업기사 1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